자, 2교시 시작할게요. 1교시 노트였고, 문제 어때요? 재난 관리론에 비해서 방재한계법규 비슷하죠?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있죠. 깊이 있는 건 아직 잘 모르겠나? 어디에 깊이가 있는지, 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지 를 하면서 하고, 7급하면서 사실 재난관리론을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 20문제 준 게 방재관계법규 기출하고, 그다음에 제가 표기는 해놨지만은 출제 예상 문제라고 해서 갖고 이제 그 기출되지 않은 법조문에서 냈어요. 조금 헷갈릴 만하게. 안 헷갈리면 실력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어디서 냈는지, 그다음에 혼자 공부할 때도 물론 이제 다 봐야 되겠죠. 재난을 봐야 되니까 재난, 그다음에 관계법규 7급 대비해 갖고 다 봐야 되는데, 조금 더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법조문에 기출이 안 됐던 거는 나올 확률이 높죠. 올해도 재난 법령 보면 기출이 안 됐던 영역에서 나와요. 몇 문제 나왔어요. 기본 영역에서 나오고. 자, 그럼 하나씩 보면서, 저기 준비할 교재는 각자 법령집 있으면 돼요. 저희는 우리는 이제 요거지만 각자 프린트해서도 되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나 또 여기 법령집 별도로 없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있어도 되고, 법제처에서 다운받는 거 다 알죠. 자, 그다음에 갑시다. 이제 문제. 제가 일부러 그래서 법령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파트, 챕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또 아까 볼 때도 이렇게 다 구별해서 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다음에 챕터 1 총칙 1조에서 이제 8조까지. 재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난관리 기본법 볼 때는 전체적인 조문을 항상 옆에 보고 보라고 했어요. 저희 기출문제집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조문을 이제 쭉 보고 몇 장, 그다음에 절에 무슨 내용인가, 이런 거 위치, 그런 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자, 1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죠. 많이 나왔던 유형들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의 유형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본법상이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본법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 나오는 거 보면 법령상, 그러면 법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다 포함해서 나오는 거고,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구분이 없으니까 다 그냥 좀 심도 있게 봐야 되겠죠. 자, 기본법상 자연재난 유형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3조 정의, 맨날 보죠. 이 정의 부분은 1호부터 해갖고 그 이제 11호까지 다 중요하죠. 다. 이제 복습하면서,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위주로 가지만 복습을 하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조문을 봐주면 돼요. 그러면 재난관리론도 공부가 되고 이것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답은 2번이죠. 다 맞았죠? 감염병은 사회재난이고, 그다음에 4번 녹조는 법조문에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7급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도 돼요. 왜냐하면 조류라는 게 3조 정의 해설 보면 이제 제가 해설 들어가 있는 거 나눠줬죠. 1호 조류라고 해서 밑줄 쳐줬죠.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러니까 조류라는 게 녹조류, 갈조류 이런 것과 조류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조 이거 해당되죠. 자연재난 조류 일종이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굳이 이제 법조문에 없으니까 이거 답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큰 개념이에요. 조류는 큰 개념, 이 안에 당연히 이제 녹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이 필수 법령 모음집에는 미세먼지가 개정되기 전에 나온 거라 3조에는 아마 미세먼지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해설에 제가 미세먼지까지 넣어서 해설 자료에 만들었어요. 사회재난. 그래서 이제 바뀌었죠.
사회재난이 쭉 보면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법, 그다음에 또는 가축전염병 여기까지 가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이것까지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밑에 참고 보면 이제 제가 써놨죠. 3월 26일 시행으로 추가된 내용.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2번 재난의 성격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자 그런 건 이제 기본적인 거죠. 초기에는 이런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뭐 주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연재난이나 이런 방제 관계법규 강의 쪽에서 나머지 이제 쭉 보시면 알겠죠. 그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출제 예상 문제 이거 맞았어요? 꼼꼼히 보라고 이제 낸 거예요. 자연재난, 태풍 1번 자연재난, 태풍, 홍수, 폭우. 폭우는 아니고 호구. 호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냥 단어 바꾸기인데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 잘 보라고. 그다음에 2번 자연재난, 가뭄, 가축 그러니까 이제 가축전염병 그러니까 자연재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축은 사회재난이죠. 가뭄 황사는 자연재난이고 그다음에 3번 사회재난 붕 이게 이제 맞는 답이죠. 다 사회재난이에요. 붕괴 그러면 뭐 약간 산사태 이런 개념으로 해갖고 저일 것 같은데 자연재난일 것 같은데 붕괴 이러면 사회재난. 그다음에 4번 낙뢰 감염병 낙뢰는 이제 자연재난 정답은 이제 3번. 요 유형은 다시 한번 하지만 복습할 때 이번 수업 끝나고 한번 쭉 법좀 보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4번 용어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기본적인 거는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자 1번이 틀렸죠. 뭐 위험정보가 아니고 시설물 정보. 좀 약간 서울시 문제가 약간 이제 조금 뭐 좋은 표현으로는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고 나쁜 표현으로는 좀 더티하게 나오는 거고 조금 중간에서 딱 바꿔버리면 짜증나죠. 근데 7급이니까 돼요. 그래서 조금 점수대가 이런 문제 같은 거 틀려버리면 이제 점수대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반 재난관리라고 이제 방재관계법규에서 나오는 문제랑 틀린 거고 특히 거기서 서울시 올해까지만 고생하고 올해 끝내야 되니까 내년은 서울시도 인사혁신처의 문제를 의뢰해야 되니까 내년에 해당 없겠죠. 올해 끝내야 되니까 올해 끝내는 걸로. 자 4번도 이런 의미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자 5번 내용 및 체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런 앞에 뭐 거의 뭐 정의 부분에서만 계속 기출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죠. 자 가축전염병 옳은 것은 자연재난이 아니죠. 사회재난이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확산을 위한 피해는 사회재난. 2번 자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적용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번에 그 헝가리 유람선 사고 났을 때 누가 갔어요? 누가 갔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가 갔어? 그런 뉴스 보면서 이거 접목시켜야 되는 거야. 해외 재난이니까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갔잖아. 예전에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누가 본부장이냐. 이런 거 연결시키면서 공부를 해야지. 수험생. 헝가리 사건 때 이게 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영역 바뀌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나와 있잖아. 3조 2항 보면 2호 보면 해외 재난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그죠? 간 거야. 그래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그다음에 3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권한은
국무총리가 가진다. 자, 6조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에서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국무총리가 아니죠. 국무총리 업무는 뭐 중앙안전위원회 뭐 이거 하고 몇 개 없고 거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기본법에는. 네. 이것도 다시 한번 보면서 꼼꼼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4번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우선 적용된다. 여기서 왜 이제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냐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기본법이라고 안 하잖아. 보통 이제 여기 방재관계법규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가 뭐 자연재해대책법, 사회적 기업 경감 뭐 이런 건데 뭐 다른 관련된 법령도 그렇고 재난안전 기본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재난 및 안전에 관해서 이게 우선 적용되고 그리고 이거에 재난 및 안전에 관해서 다른 법령이 있다 그러면 그 법령이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법이 뭘 적용하려 그러면 그거 전에 뭔가 기본 핵심적인 게 있을 거예요. 기초가 되게 베이직한 법령이. 네.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재난안전 기본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법령들은 이 기본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없으면 물론 이제 이 기본법이 먼저 적용이 되겠지만 규정이 있어도 외에 또 다른 법령이 있으면 다른 법령이 우선적인 쪽으로 적용이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법령 적용할 때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가서 공무원 할 때 이거 모르면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욕 먹는 거야. 생활할 때. 자, 그다음에 6번 넘어갈게요. 6번. 자, 이거는 이제 이게 진짜 7급 다운 문제 같아요. 이게 7급 다운 문제야. 기본 법령상 그러면 초기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법령상 뭐 이런 내용도 얘기해주고. 자, 기본 법령상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법령에서만 보면 안 되고 시행령에서 뭐가 있었는지, 시행규칙에서 뭐가 있었는지를 일단 머릿속에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방재관계법규 하시는 분들은. 자, 법령상 긴급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긴급구조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긴급구조의 정의는 6호에 나와 있죠.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기관이 2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방법이 3개가 나와요.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이게 이제 긴급구조의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뭐 여성가족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인명구조, 교육부 인명구조, 방송소지 응급처치 하나하나씩 이제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 문제는 좀 변형돼서 예전에 이 문제를 2015년에 냈을 때는 쭉 해설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국민안전처의 응급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국민안전처가 있었을 때고 개정돼서 국민안전처가 없었을 때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을 때 행정안전부라는 그 안전행정부겠죠. 그게 있었는데 그 지문이 빠졌어요. 그게 아예 빠졌어. 예전에는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기관에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돼갖고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죠. 행정안전부는 어디 뭐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요거는 좀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긴급구조에 대한 정의가 6호에 있고 7호에 기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죠. 이것도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그다음에 다만 해양일 때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그다음에 바로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대통령령을 찾아가서 봐야 되겠죠. 대통령령이 시행령 이제 4조에 정해져 있어요. 긴급구조지원기관.
여기 보면 이제 교육부, 그다음에 쭉 나오죠. 쭉 수산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2호 국방부 장관이 지원하는 이제 군부대, 그다음에 대한특심사자, 그다음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이렇게 쭉 있어. 뭐 제9법에 따른 전국제구연패 6호, 7호 이렇게 쭉 있죠. 네. 여기서 보면서 이제 맞춰가는 거. 1번 여성가족부 인명구조. 여성가족부는 어디에도 없죠. 어디에도 없으니까 답은 일단 이제 1번이에요. 그다음에 2번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인명구조. 의료법은 시행령 4조에 4호 보면 이제 종합병원 있죠.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에 인명구조라는 건 이제 문제 만들기 이제 만든 거죠. 인명구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구조니까 응급처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돼도 맞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교육부의 인명구조, 교육부 들어가 있죠. 시행령 4조 1호에. 그다음에 4번 방송통신위원회 응급처치. 네. 이게 이제 헷갈릴 것 같아요. 만약 모른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하는데 왜 갑자기 긴급구조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거 엄연히 이제 시행령에 방송통신위원회도 들어가 있어요.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들어가 있다는 거. 교육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요 문제가 이제 7급 다음 문제고, 그다음에 7번 문제는 제가 요거 나오고 나서 좀 비슷하게 한 번 더 연습하라고 내는 문제. 7번 맞췄어요. 그게 끄덕끄덕 가로 세로. 자, 이것도 한번 쭉 이제 이건 시행 규칙까지. 시행 규칙의 긴급구조 기원기간. 이제 시행 규칙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옆에 이제 6번 해설 시행령 제4조에 7호 보면 그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행정안전부령 이게 시행규칙이 되는 거야. 시행규칙에 가보면 이게 이제 긴급구조기관으로 쭉 있어요. 뭐 유역 환경청, 지방환경청, 지방국토 쭉 보건소 쭉 있어요. 낼 때는 아주 어렵게 내진 않겠죠. 지문 구성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안다고 그러면 그 다음 낼 때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지문에서 찾기 좀 편하게 찾기 편하게. 요거는 거의 뭐 이 기관들만 안다 그러면 이 기관들 그죠? 기관들은 다 뭐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이니까 전부 다 해당된다.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까지 갔고 벌써 이제 뭐 저기 총칙 1조부터 8조까지 하는데 뭐 엄청나게 법조문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문제하고 외울 건 뭐 엄청나게 네. 많죠. 근데 한번 정리해두면 그 다음에는 조금 수월할 거예요. 처음에만 어렵고 그 다음에 재난 관리는 할 때 많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여기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만 이제 7급 방정개발 때는 이제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돼요. 8번. 이것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상 나오죠.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바르게 연결돼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재난관리 책임기관하고 주관기관하고 예전에 한번 인문 강의 할 때 한번 했죠. 이제 구별하죠. 구별하죠? 못해요. 이런 구별해야 돼. 그래야 이런 기본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에 법조문 읽을 때 이제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까요? 저기 법조문에 보면 기본법 3조 정의의 5호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다음 강목의 기관을 갖는 감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가로 뭐 제주특별자치시 이렇게 써 있는데 중요한 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여기
재난관리 책임기관, 남목,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와 있고, 5의 2호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주관 행정기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사고에 대하여 유형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뭘 물어보냐? 재난관리 주관기관 물어보는 거죠. 어떤 사고가 나냐? 요새 뭐야? 인천에서 나오고 서울에서 나오고 광역 상수도 뉴스 볼 때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건 뭐에 해당된다 뭐에 해당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 실생활에서. 막연히 뉴스 안 보는구나. 공부하기 바빠서. 뉴스 볼 때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 번씩 찾아보면 이건 이제 확실하게 될 거가 되는 거지. 그게 실생활에서의 공부인데 힘들죠. 15년도에 나온 건데 보면 이 표는 뭐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에서 많이 나오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이거 끝나고 이거 표라도 한번 보면서 이걸 익히려는 거야. 따로 볼 시간 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계속 복습을 하고 뭘 복습을 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 찝어주는 거야. 기출도 풀면서 재난하고 방재관계법규 할 때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자, 답은 니은 디귿 바르게 연결된 거. 자, 그럼 기억. 녹조류 대발생, 해양 녹조류 대발생은 그럼 어디예요? 환경부 있죠. 환경부 4번 부분 조류 대발생, 녹조에 한정한다. 이게 7급 문제 아까 조류 대발생이 아니고 녹조에 한정한다라는 게 있잖아. 꼭 다만 뭐 한정한다. 그런 거.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국토부, 그다음에 지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왜 안 나와? 지방상수도, 환경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기출 문제인데 답이 없어. 적조대발생, 해양수산부.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잘 보면 되고. 그다음에 자 9번으로 넘어갑시다. 이것도 이제 2018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나올 것 같았었는데 이제 계속 안 나왔어. 근데 역시 이제 서울시에서 냈죠. 표 있는 거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구석탱이 있는 걸 좀 내죠. 표 있죠, 표 이거. 표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조문에 보면 이게 이제 안전 기준이 분야 및 범위의 연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시행령 이제 2조의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 452에 따른 안전기준 분야 및 범위는 별표 일과가 따라서 시행령 별표에서 나온 거예요. 시행령 별표에서 뭐 책임기관, 뭐 주관기관 뭐 이렇게 쭉 나왔다가 요번 안 나왔었는데 18년도에 서울시에서 7급에서 처음으로 냈어요. 요 표도 한번 법조문에 쭉 표 있죠. 재단할 때 쭉 봤을 거야. 저희 법조문은 저희 그 필수 법령집에서 73페이지. 안전기준이 분야 및 범위. 여태까지 이제 뭐 재난 및 사고 연결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나왔다라는 거. 본 김에 저기 우리 법조 75페이지 합니다. 뭐 분야별 국가 기반시설 지정 기준.
이것도 뭐 한번 봐요. 안 나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 정보통신. 근데 꼼꼼히 잘 읽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한번 읽어봤느냐 안 읽어봤느냐의 차이겠죠. 한번 읽어봐요. 오늘 끝나고. 자, 이제 9번. 9번까지 해갖고 이제 저기 방재법규에서 제1장 총칙에서 나왔던 문제 기출하고 예상 문제 했어요. 오늘 이거 정리 한번 하시면 돼요. 이따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 2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정책조정위원회, 지역위원회, 중앙민간협력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재난관리도 다 다뤘으니까.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끝나고 한 번 더 정리되어 있으면 그걸 한번 보는 거. 얼마 안 걸리는데 머릿속에 한 번 더 집어넣어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챕터 2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구조에서 21조까지죠. 1번 문제. 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나와 있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행정부 장관이 간사가 된다. 이건 다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구조를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이거 풀고 재난관리 기출에 나와 있던 것도 풀고 하면서. 자, 그다음에 2번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 중요하다고 했죠. 3번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다음에 4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데 이 4번 지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제 약간의 이제 법을 보는 법을 보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잖아.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보다 위가 밑이야. 미치지 않아요. 뭐 자기 밑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협의를 하려면 동등해야지. 그죠? 중앙안전보장회의는 거야. 뭐 맨날 뭐라 그러지? 그거 약자 생각이 안 나지만 북한에서 뭐 미사일 발사 그러면 뭐 대통령 맨날 소집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기본적인 이제 국가의 그 행정학이나 이런 거 한 사람들은 편할 텐데 그냥 그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기구나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걸 하기 문제 풀 때 편하겠죠. 그런 거 모르니까 시험 문제 내겠죠. 많이들 알고 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풀어도 하나의 방법이죠. 법조문을 몰라도. 그렇게도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하고 연결돼 1번 문제 뭐 행정관은 간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2번이니까 이 문제는 금방 다 맞췄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16년도에는 되게 쉽게 나오고 17년도에는 이게 2번 문제가 이제 16년 서울시 문제예요. 그다음에 17년도는 국가적 7급 문제고 똑같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문제를 물어봐도 이제 난이도 차이가 좀 있는 거야. 조금 더 깊이 물어보는 거죠. 해설 보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한번 쭉 정리하세요. 3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문제요.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시면 돼요. 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겠지.
3번에 1번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이건 아니죠.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는?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예요. 그죠? 그다음에 중앙위원회의 사전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하는 게 이제 중앙정책조정위원회고. 그러니까 위치를 잘 알아야 돼. 위치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그 밑에 정책조정위원회.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이거 읽으면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여기 쭉 이건 이제 10조 쭉 보면 이제 다 2번, 3번, 4번 지문이 다 10조에 나와 있는 지문이에요. 그죠? 요것도 이제 보통 뭐 우리 10조 한번 쭉 보면 법령지 10조 한번 볼게요. 10페이지. 제10조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1호 1항 중앙위원회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국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안전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 1호 해놓고 이제 막 이렇게 나 제9조, 제1항, 제3호, 제3호위, 제6호위, 제7호 상황에 관한 사전 조정. 그죠? 그 다음에 2호도 보면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그 다음에 뭐 3조, 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75조 2에 따른. 근데 요게 이제 그 지문에는 그 안에 이제 내용까지 그 몇 조에 무슨 내용이다라는 까지 이제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결부시켜갖고 이제 지문을 내는 거죠. 보통 이제 재난관리로 하면 그냥 뒤에 것만 낸다면 뒤에 것만 집행계획의 심의라든가 뭐 그다음에 국가기반시 관한 사항의 심의 이렇게 하고 뒤에 것만 짜랑짜랑 내는데 방재관계법규 했을 때는 그 법조문의 내용하고 같이 결부시켜갖고 스피드하게 갑시다. 꼼꼼히 보란 얘기예요, 그냥. 자, 4번 이제 이거 기출되지 않았던 건데, 뭐 워낙 이제 10조까지 다 중요한데 10조, 그다음에 뭐 10조의 2에 뭐 예산 뭐 2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기출이 됐었는데, 이 10조의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 법령상에서는, 그러니까 법에서는 1번, 그러니까 1항만 이제 많이 나왔어요. 1항. 1항이 뭐냐면 이제 법령집 10조의 3, 1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지문은 이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낸 거는 이 시행령에서는 거의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지문 시행령을 한번 보라고 의미해서 이 문제를 냈어요. 자, 시행령하고 지문하고 이제 쭉 보면 이제 알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 법조문을 한 번 더 보라는 의미에서 이걸 냈으니까. 자, 다음에 한번 읽어주고 갈까요? 아니면 이따가 읽으셔도 되죠. 5번 중앙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해설은 어차피 법조문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뭐 해설하고 넘어가는 의미가 없고 왜 이거를 한 번 더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리할 때 이거를 한 번 더 계속 정리해 주면 돼요. 12조의 3 5번 넘어가고 6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자 조문 한번 쭉 보면서 12조의 3 뭐 중앙민간협력위원회도 한번 쭉 봐야 돼요. 전체적인 걸로. 그다음에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이제 14조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대규모 재난이 대응 복근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나와 있죠. 14조 1항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2번 해외 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사업통제사 장관이 각각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자,
여기서 이제 저기 이번 지문 산업통상부 장관이 틀렸죠. 보면 이제 해외 재난은 외교부 장관이 이게 단서 조항에 있어요. 해설해 보면 제 14조 1항 보고 사망 단서에 있죠. 해외 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제2조 제1항 8호에 따른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 대책본부에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7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재난상의 보고 및 통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서울시 뭐 기본 법령상 나올 때도 있고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재난 상황의 보고. 자, 이건 이제 시행령 24조의 내용이에요. 24조. 중간에 이제 그 재난안전 상황실 뭐 이런 거 떼었는데 이런 거 저기 제가 안 하는 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다 재난관리랑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다 쭉 봐야 되는 거고 제 20조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20조 재난 상황 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20조에 중간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뭐 이렇게 이제 뭐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걸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지가 시행령에 써져 있는 거예요. 네. 시행령 24조에 써져 있죠. 네. 해설 보면 시행령 제24조 재난 상황의 보고 이랑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 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걸 물어본 거예요. 네. 이것도 보시면 알 거예요.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 문제도 뭐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재난 일시장소와 유관기관의 연락처. 재난의 원인을 유관기관 연락처로 이제 바꿔놓은 거죠. 보면 될 것 같고. 네, 8번. 출제 예상 문제. 이것도 안 나왔던 부분 제가 한번 잘 안 나왔던 부분 이제 법조문 실어 놓은 건데 수습본부장 이런 건 잘 기억에 머릿속에 잘 없죠. 네, 잘 없을 것 같아. 중앙 및 지역사고 수습본부 뭐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뭐 이런 거 위주로 가니까 그래서 수습본부의 개념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라고 이제 출제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먼저 볼게요. 법조문 이제 해설 보시면 돼요. 네, 옳은 거 나왔는데 조문 한번 쭉 먼저 볼게요. 15조의 중앙 및 지역사고 수습본부 1항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 수습본부 이하 수습본부를 한다. 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이에요. 주관기관. 주관기관에 나왔다는 것은 사고 유형이 있는 거예요. 자, 이하 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3항 수습본부장은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 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 상황실과 인력 장비시설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4.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수속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항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 수습본부의 장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수습본부장이 이제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하는 거고 6항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7항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2항 14조 2 제2항에 따라 수습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원단 구성 운영한다는 것도 수습본부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중앙 및 지역사고 수습본부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쭉 보고 문제를 보면 자 1번 질문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된다. 자 책임기관이 아니고 주관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린 거고. 2번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맞죠? 2번 15조의 2, 5항 보면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여기 나와있죠. 그러면 3번 질문 재난관리 책임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도본부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거 뭐가 틀린 거야?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아니고 이제 주관기관이죠. 주관기관이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낸 거야. 1번 지문, 3번 지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는 거. 4번 지문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사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상황실은 운영하여야 한다예요. 무조건 운영하는 거야. 재난안전 상황실 이런 이제 관련한 데서 이제 나오죠. 이것도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 상황실을 무조건 의무 운영할 수 있다면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15조 2 사망 보면 이제 뭐 운영하여야 한다 나오고 이 경우 재난안전 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안전 상황실과 통합 운영을 할 수는 있더라도 이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19번 이것도 이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16조도 기출된 적이 한 번도 없어. 16조 이 지문 자체가 없어요. 이번에 나와주면 땡큐지 우리 입장에서. 참 이 재난안전 기본법 진짜 다 알아야 될 거야. 조금 더 뭐 내년 내후년 되면 정말 더 많이 알아야 될 거야. 이걸 아예. 이렇게 워낙 저 어렵게 내기에는 무궁무진하니까. 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여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보면서 갈게요. 1번 지문 시군구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자, 어디 나와 있어요? 자, 16조 2항에 나와 있죠. 조금 거기 나와 있는 거 싫은 거예요. 16조 2항 다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지문 해당 관할구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순서대로 나가는 거니까. 자, 이거는 16조 1항에 있어요. 1항. 그다음에 3번 질문 통합진흥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산 제정이 되면 실무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통합지원본부장 이것도 처음 들으면 잘 모르겠죠. 통합본부장 이제 16조 3항에 나와 있죠.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통합지원본부인 거죠. 네. 4번 이제 사항은 통합진흥부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시민마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이 질문을 낸 거예요. 4번 19번인데 4번이면 시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이건 뭐야? 해설에 나와 있지만 이제 16조 3항을 보면 상황이 맞나? 자,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그죠? 시도 대책본부가 아니고 시군구 대책본부장만 통합지원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법조문 그대로야. 법조문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부분이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여태까지 한 번도 기출이 되지 않아서 이 조문을 한번 꼼꼼히 보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자, 지금까지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이제 21조까지 간 거예요. 21조. 여기까지는 이제 뭐 여태까지 기출된 게 이제 굉장히 많죠. 뭐 재난안전 상황실도 안 달았고, 법조문으로는 21조밖에 안 됐지만 나온 문제는 아마 제가 재난관리론까지 따져볼 때는 몇십 문제 될 거예요. 몇십 문제. 그러니까 한 번 더 법조문을 쭉 보면서 정리 한번 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의 숙제야, 숙제. 자, 그다음에 챕터 3 안전관리계. 자, 안전관리계. 자, 1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관계중앙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된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뭐 그다음에 집행계획, 이것도 전체적으로 쭉 흐름도 있게 이제 저기 보셔야 돼요. 내용을 좀 법정을 보면서. 자, 이게 뭐 그럼 다 한 번 더 쭉 읽고 갈까요? 아니면 각자 정리하십시오. 각자 정리해야 도움이 되는 거지. 읽으면서. 자, 틀린 건 이제 3번. 행정안보 장관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통보. 이것도 이제 조금 기본적인 것만 알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좀 쉽게 푸는 법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관계중앙장관에 통보하려고 그러면 좀 위치가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니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이 국무총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니까. 그죠? 일항에 나와 있잖아요. 자, 제22조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 1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죠.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장관에 통보해야 된다. 뭐 3항 연결된 거죠. 3항 관계중앙 행정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된다. 수립 지침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수립 지침 이렇게 지침해라. 군대나 아니면 이런 뭐 조직에 보면 필요한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수립 지침해라. 수립 지침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거는 행정안전부 아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거는 기본 계획인 거고, 그 지침에 수립 지침에 맞춰서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 안에서 이 법조문을 쭉 읽으면 이제 뭔 내용인지가 쭉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올 거예요. 자, 2번 오늘의 마지막 재난비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만 묶인 것은. 자, 이거는 이제 22조 8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에 관한 대책 22조 8항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다음 각국에 포함되어야 된다. 1. 2호 재난에 관한 사항. 2호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 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의 예준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이게 이제 그 출제 범위하고 관련되죠. 재난 및 안전 뭐 출제 범위 했을 때 막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안 들어가 있는 게 안전 기준이 분야 및 범위. 그죠? 이게 안 들어가지. 이건 이제 별도로 나와 있죠. 별도로 따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생활안전. 아, 포함되는 내용이구나. 잘못. 포함되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포함되는 게 이제 재난에 관한 대책, 그 다음에 생활안전, 산업안전, 범죄안전. 국가 기반 시설이라든가 안전 기준은 별도의 이제 법조문에 정해져 있죠. 다른 거에. 여기까지 하고 안전관리 계획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는 기본적인 그 재난의 가장 그 뼈대죠. 여기까지가 했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재난의 예방, 그다음에 대비, 제일 이제 많이 나오죠. 대비, 대응, 그다음에 구조, 복구. 이거 해갖고 또 문제 풀고 관련돼서 또 이제 해설 강의하고 진행할게요.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